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고 또 어떤 이는 마음에 오래 담아두며 힘들어합니다. 특히 사소한 장난조차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로 인해 기분이 크게 흔들린다면 일상에서 쉽게 지치고 스스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건 자기인식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농담으로 던진 말이 곧 내가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석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결국 외부의 말이 내 자존감을 건드리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안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조금씩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장난이 나를 무너뜨릴 힘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말에 대한 해석 습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가는 말 중에는 실제로는 큰 의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은 대부분 상대를 웃기거나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는 의도로 던져지는데 그것을 나를 무시한다라고 단정하는 건 사실 내 마음속의 필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지나친 농담을 했다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은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거리두기입니다. 상대의 말이 내 마음에 바로 꽂히기 전에 이건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어라고 한번 걸러내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현과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장난이 너무 과하거나 반복되면 침묵하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농담이 조금 불편해라고 차분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던진 농담이 상대를 상처 입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불편함을 표현해야 상대도 그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화내며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더 큰 메시지가 됩니다. 네 번째는 멘탈을 단련하는 연습입니다. 멘탈이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단련될 수 있는 근육과 같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린다면 오히려 그 상황을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장난을 했을 때 바로 상처받는 대신 속으로 이건 그냥 말일 뿐이고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새기는 겁니다. 반복하다 보면 점차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운동을 통해 체력이 길러지듯 마음도 연습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시선 전환입니다. 장난이나 농담에만 집중하면 그것이 내 하루를 지배해버립니다. 하지만 삶 전체로 보면 그것은 아주 작은 사건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잘한 일, 나를 기쁘게 한 순간에 더 초점을 맞춰보세요. 일기를 쓰면서 오늘 받은 상처 대신 오늘의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처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내 삶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의 재점검입니다. 혹시 주변에 상처를 반복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나를 웃기려는 농담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멘탈을 단련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독이 됩니다. 그럴 땐 거리를 두거나 최소한 관계의 비중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멘탈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 즉 레질리언스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이는 어려움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빨리 회복하는 힘을 말합니다. 상처를 피할 수 없다면 빨리 일어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 힘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 건강한 생활 습관,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키워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은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멘탈을 회복하는 근육을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입니다. 멘탈이 약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섬세함과 공감 능력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는다는 건 동시에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약점으로만 보지 않고 장점으로도 활용하는 태도입니다.
다만 그 섬세함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단단하게 다듬어가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멘탈이 약하다는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타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깊이 얽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이 유독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보다도 그것을 해석하는 내 마음의 태도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줄이려는 첫걸음은 타인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깐의 호흡을 고르고 저 말은 정말 나를 향한 공격일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농담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훈련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말들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의도를 억지로 좋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필요하게 휘둘리지 않도록 작은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를 줄이려면 자기 삶의 무게중심을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농담이나 평가가 내 하루를 망칠 정도로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내 마음의 기준이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잣대를 타인에게 맡겨놓으면 어떤 말도 쉽게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내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면 타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일 뿐 더는 나를 규정하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성취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작은 것이라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면 남이 던진 말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생활 속 작은 루틴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이다 보면 머릿속에서 맴돌던 말들이 조금은 흐려지고 감정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 역시 효과적입니다. 하루 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일을 쓰고 그와 동시에 작은 기쁨이나 고마운 순간을 함께 기록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삶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을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관계에서 조금 물러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나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는 이유가 나의 약함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불필요한 죄책감이 생기지만 사실은 상대의 말이 분별 없이 던져졌기 때문에 아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나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그와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만의 마음속에서 상처를 곱씹을수록 그것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고 그로부터 공감을 얻는 순간 상처는 훨씬 작아집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런 적 있어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고 동시에 내 감정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줍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멘탈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남의 말에 아예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적 교류도 사라집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처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큰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자기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연습과 경험을 통해 단련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장은 사소한 장난이 크게 다가오지만 인생의 긴 흐름 속에서 그것은 아주 작은 사건일 뿐입니다. 오늘 받은 상처가 내일도 다음 달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희미해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말에 매달려 하루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더 중요한 일, 더 소중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쓰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나는 그래서 더 섬세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처에 민감한 성향은 단점만이 아니라 공감과 배려라는 장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섬세함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지금의 과제일 뿐입니다.